이제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는 투심입니다. 오늘 삼성, 엔비디아 관련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어떤 내용인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량용 모뎀을 공급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반도체 투심의 향방은 어디로 향할지 세 번째 이슈로 잡아봤는데요. 이게 파운드리 관련 딜에 이어서 이 차량용 모뎀까지 이 테슬라발 효과 좀 받으면서 삼성전자를 향한 글로벌 테크사들의 시선이 좀 달라지려나 싶기도 하거든요. 다른 업체들의 좀 러브콜도 가능할까요? 반도체는 러브콜 워낙 풍부한 재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러브콜은 너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 반도체 섹터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근데 올해 연초였습니다. 지난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올 때 빅파마들도 그렇고 빅테크들도 그렇고 대부분 연간 사업 계획을 연초에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이던스 제시들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나와줬던 AI 관련된 이 투자 모멘텀들을 가지고 보면은 2개월치 캐펙스에 대한 그리고 가이던스 자체도 계속 상향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때 영업이익 자체가 역대 최대 20조 원 기록을 했듯이 올해 그거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은 연간 기준으로 코스피의 이익 전망치가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한 400조 원 정도 됐던 게 지금 한 440조 정도로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해 반도체 기반으로 보게 되면은 워낙 전방 산업에 대한 초과 수요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이 안에서 최근에 지난 시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고점은 투자 활동을 본격적으로 맞아요. 할 때가 고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방 산업에서 나와주고 있는 이 초과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캐파 증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공급 물량 자체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 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세계 3대 메모리 업체들이 가격 결정권을 가져가면서 경제적 해자의 위치에 계속 그 입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냥 새로운 추가 발주가 나왔네?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는 조정시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올해 메인 먹거리가 반도체와 바이오다라고 좀 말씀을 주셔서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두 번째도 바이오도 궁금하거든요. 오늘 또 엔비디아가 릴라이리와 손을 잡고 AI 신약연구소를 좀 세우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인데 의료 AI 쪽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굉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국내요? 국내도 그래요.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뇌질환 쪽으로 의료 AI 쪽으로 뉴로핏이 강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다양한 기업들이 풍부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의료 AI 쪽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구조적인 변화가 이 산업의 확장성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작년 4월과 11월에 미 FDA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죠. 동물실험법 폐지한다고. 4월에 로드맵 제시하고 11월에 본격적으로 법안 추진하면서 상원 통과까지 했고 근데 이 동물실험법이라는 게 과거 한 80년 동안 이어졌던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이 결국 신약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임상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전임상 단계를 꼭 거칩니다. 이건 필수예요. 안전성을 테스트해야 되는 건데 그 안전성을 동물 실험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던 것들인데 이제 80년 동안 진행됐던 걸 이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신약 개발하기 위한 안정성 테스트를 다른 쪽에서 찾아야 되는 건데 그 다른 쪽에서 찾아야 될 게 방향성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인공장기를 통해서 안정성 테스트를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사실 이런 것도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AI, 의료 AI를 통한 안정성 테스트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개편이 결국에 의료 AI 산업의 확장성을 계속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바이오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빅파마들이 지난해보다 더 대규모 자금 집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26년, 27년, 28년, 30년까지 위고비 같은 것도 30년이면 미국에서 특허 만료거든요. 네. 그 전에 신약 개발에 열을 올려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관련된 쪽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근데 진짜 짧게 궁금한 게 네. 당연히 미래 성장성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또 생각해보면 곧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의료 AI는 또 실적이 약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보기 괜찮은 건가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은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인데 의료 AI 쪽 실적 안 나온다. 바이오의 실적은
숫자로 지키는 영업 흑자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기술적인 논의,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 건수라든지 규모, 이게 곧 실적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에 투자를 하실 때는 결국에 주가는 실적과 기대감의 고비라 그래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실적, 실제 숫자보다는 이 기대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은 바이오 투자는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또 외부 뉴스로는 방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발 노이즈가 계속되면서 방산주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면 괜히 고점일 것 같고 좀 불안하긴 한데 방산주들의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전망 좋겠죠. 지금 시장 자체가 반도체가 쉬어가고 그 수급들을 하나그룹주와 현대차가 옮겨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TSMC 실적 나오면서 그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옮겨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 안에서의 수급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방산도 방산 나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하나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자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현대로템이라든지 아니면 풍산 좀 전고점을 아직 좀 덜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로는 지금 자리에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덜 오른 종목군들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 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덜 오른 쪽으로 키 맞추기 측면에서 눈길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